예, 10월 24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전합니다. 미국장도 빠졌고, 하지만 지루한 시장 이기는 우리 종목들은 또 다 좋아요. 예, 지루한 시장에서 종목 장세에서 이 특징되는 종목들을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트럼프 쏠립니다. 금리가 오른다, 달러가 강세라는 이런 부담이 있었잖아요. 어제도 그런 면이 연장이 됐는데 분명히 과잉되고 오버된 구간이기 때문에 막 크게 걱정할 만한 건 아니고 거기에서 변화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가 어제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는데 엔비디아나 애플과 퀄컴의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거고, 자, 다들 많이 관심 가지고 보고 계셨던 테슬라가 아침에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10%나 장외로 뛰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내용과 제 얘기를 전망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수가 빠졌죠. 자, 외국인의 퐁당퐁당 수급은 오늘도 이어졌고, 특히 삼전에 대해서 어제 막 그러다가 막판에 돌아서고 오늘 또 삼전을 때립니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애들이 좀 쫄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서 그런 분석 결과를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말씀드렸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는 빅바이오들은 오늘 다 올랐습니다. 우리 종목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양쪽 들고 있으면서 대장주 다 들고 있으면서 시소를 잘 즐기시면 돼요. 자, 오늘도 지수는 좀 재미없었지만 종목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우리 종목은 괜찮았습니다. 자, 실전 투자 우리 5% 째리 채널이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설명을 조금 힘있게 좀 드려볼게요. 자, 미국 나스닥이 어제 좀 음봉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음봉을 맞았는데 이게 추세가 꺾여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했던 한 1, 2주 남은 미국 대선 전에 쏠림과 변동성 구간입니다. 자, 우리는 엔비디아 절반 팔아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자, 금리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올라서 좀 부담된다. 4% 초반이 아니라 4.23%까지 가서 부담됐는데 어제 4.26까지 가다가 지금 좀 빠졌어요. 4.2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자, 4.2, 4.3 정도에서는 제가 과도하다, 박스 상단이란 말을 환율과 금리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겁낼 필요 없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어제 설명드릴 때 트럼프 쏠림이라는 현상, 국채 수급과 사실 미국 경기 연착륙이 이제 그렇게 호황이 아니란 얘기를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박스 상단이니까 이제부터 반대로 겁을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어요. 내용 보시면 여전히 미국 경기 좋아, 계속 자신감 있게 말했고, 제조업은 살짝 부진해. 고용도 나쁘진 않는데 감소하면서 이렇게 잘 안 좋게 봤던 고용, 옛날에는 해고가 되게 많아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근래 고용을 덜 겁내는 이유가 해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고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용이 견조하게 연착륙 정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뭐 자산 효과나 말씀드렸지만 빈부차, 하지만 가성비를 중요하는 합리적 소비도 연착륙이니까 경기 좋은 거예요.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제 미국 나스닥은 이쪽이 빠졌는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퀄컴과 ARM이 서로 분쟁이 좀 생겼어요. 내용이 다 길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얘들 자체적인 문제일 수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어제 3% 6% 정도 빠졌으니까 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큰 엔비디아 144달러 갔다가 뿅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변동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140불로 좀 빠졌어요. 어제 나왔던 핑계를 대는 그런 거 있죠. 젠순왕이 블랙엘의 설계 결함을 인정했다. 이미 9월달에 다 아는 겁니다. 그때 GB 뭐 A 만들고 TSMC 하이닉스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잖아. 이미 다 지났던 얘기인데 젠순왕도 블랙엘 설계 결함을 인정했지만 다 해결했어. 자, 거기에 지대한 공을 세운 거는 TSMC야. 고맙다. 이런 얘기하고, 하이닉스 말해주면 좋겠는데 하이닉스는 또 TSMC 붙어 있으니까 TSMC와 지금 사이 안 좋다는 얘기 있던데 뭐 고성지른다 별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야, 불안은 가짜 뉴스야. 우리 사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확인해 줬습니다. 자, 추세가 좋지만 신고가 날지 박스를 보고 있는 애플 아이폰 16 판매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 대유명한 고밍치란 애들이 또 그런 얘기를 줬어요. 그래서 좀 빠졌고, 근데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전고점을 돌파는 안 됐지만 박스하지만 추세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외 아마존, 애플, 메타 다 괜찮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이 테슬라입니다. 다들 다 보고 계실 거고,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다 보니까 테슬라가 215불에서
200불까지 봤잖아요. 좀 더 빠질까 싶었는데 안 빠지고 뿅 뛰었어.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10%나 떠서 240불 돼 있습니다. 입에 또 걸리긴 하죠. 제가 보는 부분은 내용을 잠깐 볼 텐데, 매출은 예상대로 감소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많이 팔고 대수가 높아도 워낙 할인을 많이 때린다 했잖아요. 할인을 많이 때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매출은 감소했는데 EPS나 특히 비용 절감을 되게 잘했습니다. 이건 머스크도 얘기했는데 현지화시켜서 비용 절감했던 그런 설명을 했고요. 에너지 쪽, 에너지 섹터 쪽에 ESS 같은 게 영업이익률이 30% 넘게 나왔어요. 물론 전체 매출에 아직 조금 적은 비중입니다만은 이런 흐름 때문에 이익률이 괜찮아졌네 이렇게 판단됐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OP 마진율, 영업이익률 있죠. 이게 정말 좋았을 때는 작년 상반기 받을 때 17%, 18%막 갔다고요. 자동차주가 정말 그래 좋게 나오다가 지지난 분기에 5.5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빠지면서 애들이 200불이 100불까지 빠졌던 거잖아요. 150불까지. 자, 그러고 나서 지난 분기에 6.3, 이번 분기에는 10% 나왔습니다. 저는 7% 봤는데 이게 비용 절감이든 뭐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니까 바닥치고 올라올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중국과 치킨 게임 전 세계적으로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테슬라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저가형이 있어요. 2만 불, 3만 불짜리 저가 전기차를 내년에 출시하겠다. 이게 나오면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출시를 주장하지만 저는 내년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걸 일단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생산량을 늘리다 했다는 그 주장을 좀 보는 거고, 사이버 트럭이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근데 이 프로토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이 중요해요. 대량 생산 2026년입니다. 내년 아니고 내후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다. 또 그때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 로보택시 나오고 실망감을 좀 해서 빠졌지 않습니까? 로보택시는 분명히 미래에 대한 꿈이고 AI의 최종 목표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고, 그때 얘기했지만 2026년 정도, 이것도 2년 넘게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한 3, 4년 보기 때문에 그때 했던 얘기를, 미래 비전을 얘기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0불까지는 안 갔지만 215불에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등락이 있을 거다. 왜? 지금 성장이나 이쪽에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포갑 70배 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 드림을 키우는 FDR 쪽은 되게 좋은데 몇 배를 갈 수 있고 앞으로 정말 좋아지겠지만 FSD라든지 로보택시는 당장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그냥 던져놓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실전 투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게 맞기 때문에 그냥 박스로 테슬라 보고 있다. 자, 그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도 보고 있겠지만 중국과 계속 싸워야 돼요. 중국 전기차 추격이 정말 싸고 못 만들었는데 어제 콜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아시죠? 그 비아디라든지 또 샤오미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만들어요. 이런 추격이 만만찮기 때문에 내년에 돼서 지금 분명히 GM이라든지 테슬라 은이 괜찮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전기차와 2차 전지가 바닥은 등락이 만들 수 있다. 2차 전지 그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은 등락되겠지만 주도주가 되고 상방을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년 돼야 된다. 올해는 볼 거 없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인데 AI 성장의 빅테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부터 애플부터 다 보고 있는 상태인데 하니스가 포함시켜야 돼요. 이 주도주가 쉽게 안 바뀌어요. 시장이 바뀌고 이래 상방 가는 상태에서 주도주를 바뀌기 위해서는 아주 빅스급들의 큰 무빙이 필요합니다. 쉽게 못 바꿔요. 위에 걸 팔고 테슬라 사서 올린다? 안 돼요. 물론 AI 붙어있는 FSD나 로버 같은 팩터는 있지만 내년 위에 보는 거고, 지금 이것 때문에 테슬라는 여전히 박스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해리스 지지율이 살짝 올라온다. 뭐 여전히 박빙이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JP 모건의 CEO 아시죠? 제가 다이몬 얘기를 가끔씩 해학적으로 드리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 항상 반대로 갔어요. 작년 10월 달도 올해 4월도 그랬습니다. 금리 때 말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분이 어제 이제 해리스를 지지를 하면서 민주당의 재무장관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대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월가의 대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해리스 아니면 이쪽에 월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같은 쏠림도 약간 경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다이번의 어떤 언급이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강세다. 뭐 지금 금리가 오른다 해도 약간 쏠려서 이제 반대로 봐야 될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실제로 빗달러도 보시면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 빠졌지만 다
상승을 하려는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미국은 어제는 비슷한데 말씀드릴 게 캐나다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금리를 비컷을 했어요. 50bp 단행했기 때문에 자, 달러 반대에 있는 통화 중에 캐나다 들어갑니다. 캐나다 달러. 그러다 보면 캐나다 달러 약세를 가서 달러 강세가 살짝 영향을 줬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엔화, 엔캐리가 8월 달에 140엔 가면서 엔캐리도 뭐든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리고 정상이 된 상태인데 제가 140에서 150엔 정도 박스를 봤습니다. 근데 153엔이 갔어. 더 약세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일본 재무상이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야, 너네 너무 올라가는데 급격한 변동성을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런 말 하니까 다시 150엔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국 금리든 일본 엔화든 환율상에서 상단이나 과다한 국면에 대한 얘기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자, 지금 미국 금리 때문에 한번 설명을 매크로 재미있게 한번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를 꼭 봐야 되죠. 실적을 꼭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하이닉스는 실적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정말 잘 나온 거고, 오늘 이렇게 외국인 또 누르고 삼정 그렇게 팔고 하는데도 아침에 안 좋았지만 오늘 상방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름이 괜찮아요. 오늘 팔지는 않았습니다. 매매 안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이 퐁당퐁당 누르고 금도세 결정이 아주 딱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변화가 오리라 봅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 종목들은 다 좋으니까 종목장 보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죠. 오늘 외국인은 어제 샀는 거 그대로 반대로 팔았어요. 퐁당퐁당 계속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다시 매도가 나왔어요. 하이닉스 실적이 오늘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되게 좋게 나와서 빅 서프라이즈인데 얘들 때문에 조금 쫄았겠죠. 물론 삼전도 전략적으로 과매도고 하기 때문에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삼전이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지수가 좀 늘렸다. 1200개 정도 빠졌는데 우리 종목들은 또 거의 전반적으로 더 괜찮았다. 자, 하이닉스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 다 보셨겠지만 제가 봤던 매출액은 뭐 17조, 영업이익이 6.7조가 컨센이었는데 제가 받는 7조대가 나왔어요. 7조 300억 나왔고요. 또 중요하게 보는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40% 찍었습니다. 딱 40.1인가 2인가 딱 찍었더라고요. 자, 그런 거 보면 제가 경쟁력이라든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썬두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62%입니다. 좀 더 나올 거라 저는 보거든요. 이번 분기에. TSMC가 47%였고 얼마 전에 했던 한미반도체도 47%입니다. 이 정도 영업이익은 그냥 동네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수십 조씩 거래를 하고 매출을 내는 애들이 거의 반독점이죠. 이게 흔들리느냐 마느냐를 보는 건데 계속 인세인하면서 수요에 대한 흐름을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팔 게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잠깐 드릴게요. 아셔야 됩니다. 엔비디아와 TSMC 함께 우리는 추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하이닉스 결과였고, 야, 무슨 반도체 겨울이 와, 무슨 AI, HBM의 공급 과잉이야, 이런 것들 실적으로 성장의 숫자로 다 깨부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HBM이 1년 동안 블랙을 다 판 것처럼 장기 계약이야. 어떻게 보면 작년 2차 전지한테 그런 흐름이죠. 번들 계약입니다. 가격과 수량 확정돼 있고 계속 클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AI에서 지금 빅테크 캐펙스 하는 것처럼 지금 AI 서버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에요.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 트랜스포밍은 계속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MS가 아도축구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빅테크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HBM 수요는 크다. 자,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HBM 자체가 이게 쌓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D램이 아니라 12단은 12단으로 위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많은 영향을 갖다 때리는 거고, 8단은 8번 쌓는 거잖아요. 12단에서 지금 뭐 컬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12단이 9월달 양산을 했습니다. 4분기부터 출하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TC본드나 이쪽은 당연히 한미가 주력이겠죠. 자, 거기에서 물량이 너무 커지고 수요가 크다 보니까 12단 콜테스트를 ASMPT나 하나엔진, 지금 상장이 된 거는 하나인더죠.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한미에 대해서 좀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전히 저는 어제 곽동신 대표 얘기 드렸지만 자신감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3전도 그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한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뭐 지금 PC나 이쪽은 주도한 게 아니니까. AI 빅뱅과 HBM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텍스트에서 어떤 영상에서 넘어갈 때 정말 메모리 수요가 커졌던 거 아시죠? AI는 점점 더 커질 거고 거기에서 B2C로 살짝 넘어가면 정말 좋아요. 온 디바이스 쪽에서도 HBM 필요하거든요. 이런 B2C 넘어가는 흐름 같이 보시면 되고, 자, D램 쪽에 넘어갈 부분이 하이닉스가 HBM을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 감소되는 거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D램 같은 경우는 어떤 내수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를 챙기면서 보겠습니다. 자, 주력은 앞으로 이제 12단이에요. 12단 넘어가면서 12단 삼성이 안 합니다. 삼성은 이미 3는 포기했고 4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계속 하이닉스가 독점이에요. 하지만 TC본드를 누가 할 거냐? 하나인드냐 SMPT냐? 하나인드는 상장돼 있어요. 그럼 보면서 TC본드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경계하면서 관찰하겠다. 자, 그리고 결국은 반도체도 지금 소부장 보면 아시겠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HBM 쪽이냐 HBM 아닌 거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거를 아닌 걸 빼내고 이쪽 관련 우리 거는 또 다 관련돼 있어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다 반등 좋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결론 가져가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덜 올라서 안 팔았다 해도 추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계속 눌려있어서 시장 때문이지만 추세가 좋다. 추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저 위에까지 보고 있어요. 자, 빅바이오도 물론 수급을 보지만 참고로 보는 대형주들은 실적이 따라갑니다. 삼성바이오가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오늘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상방을 계속 보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130만 원 부르더라고요. 지금 110만 원 왔다 갔다 온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40만 원까지 보는 대형주 삼성바이오입니다. SK바이오팜도 반등 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실전 주식 갖고 있는 알테오제는 여전히 묵직하게 잘 가죠. 추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수 이픽 어제 좀 빠졌다 걱정하시겠지만 반등 상당히 잘 주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하고 21선도 재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외의 바이오주들은 오늘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다 신고가기 때문에 파트 2에서 우리끼리 좀 편하게 드릴게요. 자, 나머지 부분 엔터 섹터가 바닥이다. 2차 전지는 오늘 테슬라 올랐는데도 빠졌어요. 그 말은 바닥 밴드 등락되고 내년엔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어닝이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 중국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AI 전력 보신 분들 계시던데 이게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거기에다 중국산 유입되다 보니까 실적이 쏘쏘하더라고. 살짝 꺾인 느낌입니다. AI 전력 테마는. 자, 신규 테마를 보시면 되고요. 금투세도 아직 결정은 됐는데 빨리 발표를 좀 해야 될 텐데 자꾸 심리 좀 누르는 게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테슬라, 하이닉스의 실적과 제 얘기를 드렸고요. 금리다 뭐 달러 강세지만 분명히 흐름상 봤을 때 과다한 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종목장으로 여전히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도 많이 넣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어제는 초록젤리님, SJH님, 연금부자님 세 분이나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첨부된 시황 글이 있어요. 그거는 파트 2로 다 같이 올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파트 2 종목 시황에서 세부 이어나가겠습니다.